말씀하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상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백내장 수술하신 과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안과에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직접 만나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안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거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질적인 질환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냥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눈이 시력 같은 거에 이상이 없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한방에서는 안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시력 저하와 다른 점은 실제로 시력 저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서 시력을 재보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안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동의보감에서는 한 5가지 원인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서 동의보감에 간이 허하면 눈이 침침해서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간이 허해서 눈이 침침해진다는 말인데요. 간은 한의학에서 눈을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간이 허하게 되면은 주관하는 장기인 눈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귀가 이제 탈진된 경우에 좀 눈이 밝지 못하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피곤할 때는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많이 허약할 경우에도 역시 눈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가 나오니까 기혈이 같이 부족한 경우에도 눈이 침침해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와 혈이 모두 좀 부족할 경우에도 좀 눈이 침침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동의보감 속에서 안눈의 원인 5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2가지 원인은 그럼 어떤 건가요? 네,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보는 것이 막지 않으면서 눈에 이렇게 뭐가 파삭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경험해 보실 수도 있는데 눈에서 이렇게 뭐가 날리는 그런 비문증이 아니라 눈앞에서 마치 폭죽이 터지듯이 빠박하고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흑화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눈이 침침하면서 그런 흑화 같은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신이 약해지는 경우, 신장이 허해서 발생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선천적인 전기를 저장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약하다 보니까 눈까지 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이 이제 침침한 경우로 마지막 원인으로 제시된 것이 눈에 열이 있을 때입니다. 눈이 열 있게 되면은 우리가 기계도 열을 받으면은 어떤 기능이 떨어지듯이 눈 같은 경우에도 열이 받으면은 눈의 기능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죠. 이 시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이렇게 눈을 비롯해서 머리 위주로 이렇게 열이 오른다고 좀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동의보감에서 말씀하신 5가지 원인 중에서 눈에 열이 있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런- 5가지 원인들 가운데 우리 시청자님이 어느 증상에 해당이 되는지까지 임동국 원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증상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그렇죠. 윤채성 원장님, 아무래도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질환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 원인이 돼가지고 눈에 이렇게 질환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청자분께서 호소하시는 이런 증상은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각막질환, 망막질환, 그리고 포도막염 등에서 이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임동국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안과적인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두통이나 갱년기 증상, 그리고 화병에서도 이런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정밀한 진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떤 한약재들이 우리 시청자님께 도움이 되고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예, 한의학적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의보감에서 눈의 병은 정열의 부족이나 화열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정이나 혈의 부족으로 인해 허혈이 인체 상부로 올라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눈에 정열을 공급해주면서 허혈을 내려줄 수 있는 생지왕, 당귀, 그리고 결명자와 같은 한약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결명자 눈에 좋다고 해서 민간에서 많이 복용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것 그렇죠. 같은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한방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한약이나 네. 이렇게 침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침치료도 크게 도움이 되시고 특히나 자아거 약침 같은 경우나 그리고 황련 증류액으로 만든 점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눈을 자꾸 씻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침치료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되게 이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네. 만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꾸준히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점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러한 한방 치료 방법과 함께 평소 생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임동국 원장님, 평소에는 눈 관리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네, 요즘은 좀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저기 왕님님이나 뭐 빙의 임씨님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그렇죠. 저도 매일 자기 보고 있죠. 전까지 스마트폰 보다 자서 네, 가끔씩 눈도 막 뻐근하고 충혈도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요즘은 많이 보다 보니까 눈도 네. 좀 안 좋아지고 좀 목 같은데 그런 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스마트폰을 좀 많이 보는 시간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저 눈이 침침해지게 되겠죠. 예, 그게 한방병명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간로라고 합니다. 간이 필요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 중에 하나가 간이 약해지면 눈이 침침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독서는 조금 참고해 주시고 책을 보시다가 좀 시간이 좀 오래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좀 끊어서 눈을 좀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좀 미세먼지가 많이 지금 이렇게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좀 눈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좋은데요. 나가실 때는 같은 경우에 뭐 좀 눈에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갔다 오신다고 하면은 눈 같은 경우는 인공 누액 같은 경우로 좀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을 때는 공기청정기 같은 거를 쓰셔갖고 좀 미세먼지를 많이 걸러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간이 허했거나 귀가 헐했을 때 안 온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쵸. 혹시 관련된 한약 처방 같은 거는 있을까요? 네, 그 간이 허할 때는 이제 간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네. 간이 허하다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간 자체에 어떤 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간혈이라고 해서 피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음이 허해지거나 혈이 허해지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허혈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강해주면서 열을 꺼주는 약재를 같은 걸 쓰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숙지향이라든지 당귀 뭐 그런 약재들이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네, 이렇게 70세 여성분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궁금한 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네, 예, 저희가 어머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임동국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좀 더 궁금한 네.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눈이 지금 자꾸 침침해진다고 하셨는데요. 완전 네. 침침하고 충혈이 오고 네네. 열이 와요. 충혈도 열이. 되시고요. 네, 네, 머리도 열이 있고. 머리도 열로 오르시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뭐 한참 됐어요. 한참이라고 하면 대충 그래서 한약도 좀 먹고 예. 많이는 안 먹고 조금 먹고 네네네. 한 잔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한잔 한참이라고 먹고. 하시면은 한 뭐 몇 개월 되셨나요? 아니면 1년 되셨나요? 한 몇 년 됐어요. 아, 몇 년 되셨어요? 네, 예. 그러면 몇 년 되셨다고 하면은 안과 같은 데 가서 좀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 보셨겠네요. 그렇죠. 예, 눈은 예. 눈은 괜찮다 그래요. 예, 이상이 없다고 하시고요. 네. 예, 보통 이제 그렇게 안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눈에 어떤 기질적 병변이 없을 때는 안과에서는 그냥 참으라고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좀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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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머님 평상시에 잘 놀래시는 건가요? 놀래죠. 예, 무서움도 많이 타시고요. 네, 예, 짜증도 좀 많이 나시나요? 네. 예, 혹시 불안 초조하거나 그런 느낌도 있으시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혹시 좀 우울한 느낌도 있으세요? 네, 잠들 때 시간이 좀 걸리시죠? 네, 힘들어요. 예, 잠귀도 밝으시고요. 네, 예, 혹시 입도 마르고 그러신가요? 네, 입이 말라요. 예, 입도 좀 쓰시고요. 네, 예, 예, 지금 그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그 증상들을 제가 종합해 보면은 지금 열이 오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눈에 열이 올라가서 눈이 침침해지시는 건데 그 열이 오르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약간 화병이 있으신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좀 그 전에 속 썩은 일을 좀 많이 좀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예, 이거는 속을 많이 속 썩으신 것들이 오래되면은 피가 많이 부족해지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열이 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가 치료는 부족하다고요? 네, 피가 부족하다고요? 네네 피가 좀 부족해지신 거예요. 예, 혈허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근데 피가 부족해서 열이 생긴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한약을 좀 드시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한약을 복용하시는 거는 참 잘하시는 거고요. 다만 어머님이 이제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오신 그런 화가 쌓이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방 치료되기는 좀 힘드시고요. 아까 윤채성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피를 보호하고 열을 끄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면은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임동국 원장님. 한약방에서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한약방에 가서 네네. 얘기를 했더니 네네네.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은 약간 화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지금도 한숨 쉬시는데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시면서 편안하게 가지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효과가 좋으세요. 그리고 한의원에 꾸준히 나가셔서 침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은 좀 더 빨리. 선생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머리가 그래서 네네. 이 참깨를 좀 먹거든요. 참깨요. 예, 그거 먹으면 어떨까요? 먹으면 나쁜 건지. 참깨를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참깨에서 혹시 뭐 기름을 짜서 참기름을 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참깨. 아, 참깨요? 네. 참깨가 여기에서는 어머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 맞으면 효과가 좋을 수 있지만은 안 맞은 그냥 안 경우는 먹지 말아야 돼요? 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드시지 마시고요. 예, 원장님이 지어주신 한약약 꾸준히 드시는 게 좋으세요. 네, 우리 근데 어머니 한의사들 여기 나오는 소리 들으면 네? 참깨가 네네네. 이 머리 그러니까요, 어머님 참깨가 머리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머리가 아프게 되는 원인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은 우연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피가 부족하면서 화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참깨는 큰 도움이 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깨를 드시면은 오히려 이제 참깨 때문에 설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그런 영양분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잘 드시고 그리고 침 치료 같은 거를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